네, 안녕하십니까. 대전보건대 학생 여러분. 오늘 또 3회차 강의로 같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강의를 진행할 강사 김세희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LMS 과제를 수행하시기 위해서 오늘 강의서부터는 정말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 2회차 때는 이력서를 작성하는 법, 그리고 자소서에서 글쓰기를 어떻게 하는지 그 구조 잡는 법을 좀 여러분 배우셨잖아요. 이번 시간은 정말 두 눈 부릅뜨고 정신 바짝 차려서 들으셔야 됩니다. 자기소개서 어떻게 작성하는지 제가 우리 보건계열 분들은 사실은 여기 뭐 여러 과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다양한 과들의 사례를 가급적이면 많이 넣으려고 노력은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과에 맞는 그런 뭐 사례들을 가지고 제가 항목별로 작성하는 법을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자세히 필기하시면서 귀 기울이시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예,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크게 이제 파트 1 강의와 파트 2 강의로 나눌 건데요. 우선 여러분에게 자기소개서가 어떤 목적으로 작성하는 글인지를 한 번 더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기소개서의 목적을 우리가 이해하고요.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법이 항목에 맞춰서 쓰는 법. 예를 들면 뭐 성장과정, 성격의 장단점, 학창시절, 지원도 이렇게 항목에 맞춰서 쓰는 방법도 있고요. 우리가 1회차 취업 전략 수업 시간에 직무 역량, 뭐 이런 직무를 찾으려면 뭐 워크넷도 들어가시고 협회도 가시고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런 데서 도출됐던 직무 역량 키워드를 갖고 쓰는 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트 1 때는 항목별 취지에 맞춰서 쓰는 법, 파트 2 때는 직무 역량 키워드를 갖고 작성하는 법을 나누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소개서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자기를 소개하는 글입니다 라고 많은 분들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자기를 소개하는 글은 맞습니다만 어떤 자기? 지원 분야, 예를 들어 치위생사가 되고 싶으시다면 치위생사와 관련된 경험과 경력 중심으로, 응급구조사가 되고 싶으시다면 응급구조 분야와 관련된 나의 경험과 경력을 중심으로 본인을 소개하셔서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기업이 나를 채용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자신을 채용해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 경험을 통해서 작성하고 이것들을 나를 왜 채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병원이나 기관을 설득하는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정말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본인이 학창시절에 어떤 내용들을 활동했습니다를 열거하시는 순간 이건 설명문이 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1학년, 2학년 뭐 이렇게 학교 생활을 하시면서 내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열거만 하시게 된다면 이것은 설명문에 그칩니다. 단, 내가 어떤 활동을 했는데 특정한 활동 하나를 집어서 내가 이 활동을 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중요한 내용들을 했고 그걸 단어로 표현해주고 구체적으로 쓰는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배우고 느낀 점이 뭐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회사에 도움 줄 수 있는지까지 그러니 나를 채용해봐라 라고 설명하신다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설득문이 될 겁니다. 자기소개서는 설득문으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설득문으로 작성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소서의 항목별 취지에 맞춰서 작성하는 법, 또 다른 하나는 직무 역량의 키워드에 맞춰서 작성하는 법입니다. 오늘 첫 번째 파트 1 시간에는 자소서 항목별 취지에 맞게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소서 항목별 취지에 맞게란 뜻은 우리가 LMS의 자소서를 성장과정, 성격의 장단점, 학창시절, 지원동기 및 입사 후 보부 이렇게 나누어서 쓸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이 실제 쓰셔야 되는 건데 그걸 어떻게 쓸 거냐? 자, 항목별로 한번 볼게요. 성장과정입니다. 여러분, 성장과정은 어떤 걸 보고자, 무엇이 궁금해서 이 항목을 만들었느냐? 첫 번째. 지금까지 성장해 오면서 지원자에게 가장 영향을 미친 사건이나 인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사건이나 인물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보고자 함입니다. 자신이 성장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한 자신만의 가치나 생활 원칙이 있다면 그게 뭐고 왜 그런 생활 원칙과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었는지를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두 개의 경험을 통해서 지원자가 현재 어떤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가 현재 뭐가 중요한지가 나타나야 됩니다.
더불어서요, 지원자가 지원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이런 계기를 통해서 어떤 직업인이 되고자 하는지가 나와도 됩니다. 성장 과정은 이런 다양한 것들을 보기 위해서 작성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올라와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일대기를 쓰시는 건 전체 글에 맞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따라서 질문이 이러니 작성 방향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그 기준이 무엇인지, 왜 본인이 이런 것을 중요하고 의미 있게 생각하는지 그 배경과 함께 써주시면 돼요. 그때 성장 과정을 쓰실 때는 나에게 이런 영향을 준 한 개 경험을 선택해서 쓰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한 개 경험을 성장 과정에다 넣으셔야 되지, 그랬던 여러 가지 경험을 믹스업하는 순간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성장 과정 속에서 형성된 자신의 가치와 기준을 바탕으로 앞으로 사회생활이나 회사생활하고 또는 업무를 할 때 본인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일할 것인지를 한번 써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원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어떤 직업인이 되고자 하는지 여러분 설명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그럼 성장 과정의 사례 함께 보시면서 한번 직접 작성하는 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과정의 좋은 사례, 치위생과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대학교 1학년 청소년 관리 시설인 어떤 마을에서 봉사활동을 간 경험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친구들에게 제대로 된 칫솔질에 대해서 교육을 하면서 친구들과 친해지게 되었고,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주고 싶다는 마음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계기로 저는 의료봉사활동을 많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는 외국인 사랑의 치과 진료소에 한 달에 한 번 봉사를 갔으며, 대학교 3학년 때는 용운동 사회복지관으로 봉사를 가면서 다양한 환자를 만나서 공감을 할 수 있었고, 이런 걸 통해서 지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치위생사로서 환자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고 건강한 치아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본인이 치위생사의 업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 내가 이 일을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를 성장 과정의 주요 키워드로 쓰게 되는 거죠. 보겠습니다. 의무행정입니다. 예시니까요, 여러분. 우리 과가 아니더라도 탁과의 예시를 보면서 비슷하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어릴 적 부모님은 해처럼 살자라는 가훈을 바탕으로 일찍 떠오르는 해처럼 부지런히 성실하게 시작하고 지는 해처럼 최선을 다한 후 마무리를 잘하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생활 태도는 학교 생활뿐만 아니라 군대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한테 가끔씩 선생님 군 사례를 써도 됩니까? 네, 됩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의무병으로 의약품의 시효, 수량 파악, 청구, 물품 수령, 정리 등의 의약품 관련된 관리와 환자 관련 등의 행정 업무를 주로 하였습니다. 1일 환자 보고는 주어진 시간 내 매일매일 해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날짜, 방문한 환자의 수, 환자의 병명, 처치하는 일지 등을 꼼꼼히 작성해서 외진을 나갈 경우에도 예약자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했어요? 정말 성실히 했습니다. 성실히 했던 어떤 집안의 가훈, 생활 신조를 얘기하고 있죠. 이러한 자세는 제가 회사 생활을 함에 있어 주어진 일을 성실히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장과정 에피소드 하나로 쓰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성격의 장점과 단점입니다. 우선 이것은 무엇을 듣고자 하느냐? 질문 의도를 좀 먼저 보겠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성격의 장점은 뭐냐? 그리고 이런 장점을 형성하게 된 계기, 또는 이런 장점을 발휘해본 경험, 성공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장점을 발휘해봤던 경험을 쓰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런 장점이 앞으로 내가 회사 생활을 할 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써주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반면 단점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자신이 조금은 솔직하게 본인의 취약점이나 단점은 뭔지, 왜 이것이 단점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런 다음 이런 단점을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 그리고 내가 이런 단점을 고치기 위해서 현재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단점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거 뭐가 단점이다, 이걸 노력해서 어떻게 고치고 있다까지는 많이들 쓰시는데요. 내가 단점을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한 계기에 대해서는 거의들 안 쓰십니다. 근데 단점은 내가 이거를 왜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는지 그 계기를 쓰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 잊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따라서 작성 방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장점 같은 경우는 자신의 장점을 명확하게 한 가지 선정합니다. 책임감이요, 성실함이요, 꼼꼼함이요 이렇게 열거하지 마시고요. 저의 강점은 책임감입니다. 이렇게 한 가지를 먼저 쓰시고 이 강점을 형성하게 된 경험, 이 강점을 발휘해 성공했던 경험을 토대로 확실히 이것이 내 강점임을 보여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강점이 회사 생활이나 업무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연결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반면에 단점 같은 경우는 자신이 생각하는 단점이 뭔지 한 가지만 쓰십니다. 그리고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고민이 많다는 것은 단점이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신중하다는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은 안 씁니다. 확실하게 뭐가 단점이라면 그 단점만 써주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단점을 고쳐야 되겠다고,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 쓰시는 게 좋다고 했죠? 이걸 현재 어떻게 고치고 있는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의무행정 쪽의 사례네요. 처음 보는 사람들과 금방 친해지는 친화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장점, 친화력 정확하게 쓰죠. 요양병원 안에 있는 카페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병원 특성상 장기 입원 환자들이 많았는데 주문하는 메뉴를 기억하거나 친근한 인사를 먼저 건네기도 하였더니 많은 분들이 퇴원 시 찾아오셔서 무료한 병원 생활에 큰 활력이 되었다고 고맙다는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타 학교의 친구들과 함께 하게 된 현장 실습은 대학별로 다른 부서에서 순환 근무를 했기 때문에 자주 마주칠 일은 없었지만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먼저 인사를 하거나 출근할 때 이렇게 하거나 노력했습니다. 자기가 친근함을 보여줬던 경험을 구체적으로 간식을 사가지고 하거나 이런 예시를 썼죠. 이렇게 쓰시는 게 되게 좋아요, 여러분. 이처럼 저는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쉽게 다가가는 행동력으로 빠르게 조직 생활에 적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꼭 업무가 아니라도 회사 생활의 나의 장점을 어떻게 한번 발휘해 보겠습니다. 쓰시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응급구조 쪽에서의 성격의 장점 한번 보겠습니다. 저의 장점은 눈치가 빠른 점과 적극적인 마인드입니다. 하나만 쓰라고 했잖아요, 선생님. 예, 2개까지는 봐드리겠습니다. 꼭 하나는 아니어도 2개는 되는데 막 3개, 4개, 6개 쓰시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학교 1학년 용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 하는 일은 힘들었지만 상황을 자세히 관찰하며 해야 할 일들을 빠르게 파악했습니다. 먼저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동선을 알아내고요. 손님들에게 필요한 것을 캐치해서 바로바로 서비스했고요. 지치고 힘든 시간에도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은 일을 먼저 나가서 신속하게 하다 보니까 아르바이트 시간을 늘릴 수 있느냐는 제안까지 받았습니다. 따라서 저의 이런 강점을 살려서 앞으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업무에서도 빠르게 업무 환경을 파악하고 맡은 업무를 완벽히 처리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장점을 발휘했던 성공 경험을 쓰시는 거죠. 장점으로 난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앞으로 회사 생활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단점 작성 사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보다 단점은 기존에 쓰던 방식과 약간 틀린 부분이 구간들이 있어요. 자세히 보겠습니다. 저의 단점은 신중한 성격 때문에 일의 진행이 다소 느린 점입니다. 제가 지원하는 방사선사는 업무 특성상 다음 환자 검사를 위해 빠르게 결과를 처리하고 넘겨야 하므로 좀 더 신속히 일을 진행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아까 뭘 했습니까? 여러분 단점 좋아요. 근데 내가 이런 단점을 왜 꼭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고 느끼게 되었는지의 계기를 써주시는 게 여러분 중요하다고요. 그걸 표현해 주셨죠. 저는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중요하거나 급한 일부터 처리하고 시간 제한을 두어서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도만 써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임상병리 쪽에서의 단점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 성격의 단점은 한 가지 일에 몰입하고 지나치다는 것. 몰입해서 몰입을 너무 많이 한다는 겁니다. 예, 저는 제가 맡은 일이 마무리된 뒤에 에너지가 다 소진된 경험이 있습니다.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요. 그런데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 중요한 다른 일들을 제 시간에 처리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고는 일을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형태든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걸 왜 개선하고자 생각하게 되었는지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함에 있어 의식적으로 중간중간 휴식을 취하고 계획을 조정해서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도록 제가 조율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라는 현재 노력 과정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점 쓰는 방법 조금은 달랐습니다. 기억하셨다가 여러분의 방식에 맞게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학창시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학창시절의 질문의 의도는 이렇습니다.
지원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공부나 활동과 기술 등을 익혔는지. 자, 학창 시절은 아주 본론으로 들어가서 직무 연관성이 높아야 돼요. 당신 이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학교 다닐 때 뭐 했어?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요. 예, 학교 다닐 때 뭐 했어? 나와야 된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하고 어떻게 준비했어? 그 과정이 설명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2회차 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는 단어를 정확하게 써주고 가능하면 숫자로 표현하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런 것들이 여기 좀 들어가셔야 돼요. 학창시절 지원 직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부, 활동, 기술을 익혔다면 과연 그것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지원자가 스스로의 그런 직무 적용점을 찾을 수 있는지가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창시절의 작성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자신이 학창시절 지원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을 학업, 전공이겠죠? 경험, 뭐 실습이든 아르바이트든 뭐 기술, 내가 뭔가 장비를 다루든가 뭔가 장치를 많이 활용했다면 그런 것들 중에 한두 가지만 선정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다양한 경험을 간략해서 이것도 할 줄 알고요, 저것도 해봤고요, 저것도 해봤고요 하는 것보다는 한두 가지를 픽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겠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노력하고 준비했는지 그 과정을, 예를 들어서 전공과 관련된 학업이라면 어떤 전공 과목을 이수하고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경험이라면 어떤 실습과 활동인지 그 구체적인 명칭과 자신의 역할, 수행 업무 내용, 배운 점 등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기술이라면 어떤 기술을 배웠으며 구체적으로 이 기술을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 써주시는 게 학창시절에서는 아주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하나가 더 있네요. 하나만 더 설명하고 사례 보겠습니다. 자신의 학창시절 노력이 입사 후 지원 직무 수행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지, 내가 이렇게 노력한 게 우리 회사에 오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한번 보는 거죠. 그럼 사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4주 동안, 응급구조 사례입니다. 4주 동안 응급실 동계 임상 실습을 통해 첫째, 학교에서 거번이 나왔네요. 첫째, 학교에서 배울 수 없었던 현장의 업무를 이해할 수 있는 값진 경험. 둘째, 환자 케이스를 만드는 과제 수행을 통해 좀 더 현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가령 응급구조사로서 환자 케이스를 꼼꼼하고 정확하게 만들고 싶어 응급구조사 선생님께 궁금한 것이 있으면 바로 질문하고 잘못된 것이 없는지 몇 번씩 확인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응급구조사 선생님은 저의 배움에 대한 열정, 실행력을 칭찬해 주셨고, 그래서 학예 실습을 한 번 더 오라고 권유도 해 주셨습니다. 이런 저의 꼼꼼함, 배움에 대한 열정은 응급구조 업무를 수행할 때 정보의 오류를 찾거나 응급실에서 협력을 필요로 할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환자 케이스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했던 이런 경험들이, 내가 학창시절에 실습에 가서 이렇게 했던 경험들이 앞으로 업무할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작성하게 됩니다. 자, 다음 사례 보겠습니다. 이번엔 임상병리 사례인데요. 대학교 2학년 병원 실습을 나간 경험이 있습니다. 실습 기간 동안 임상화학 파트에서 종류별로 검체 분리, 원심 돌리기, 혈액 튜브 채우기, 뇌파 파트에서 뇌파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뇌파 검사의 경우 담당 선생님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는데, 담당 선생님께서 교육을 가시면서 저에게 인수인계를 혼자 한번 해보라고 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검사를 혼자 진행해도 충분하다고 판단하셔서 저한테 이렇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뇌파 검사를 진행하며 실수하지 않게 해서 매뉴얼을 정리하고 되새겨고, 뇌파 자극을 붙이고 검사 진행을 하는 일주일 동안 다양한 환자들을 만나면서 연령대, 성별, 상태에 따라서 환자가 편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런 결과 제가 정말 성실하게 혼자 뇌파 검사를 아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경험을 통해 어떤 업무든 최선을 다할 것이고, 환자는 저로 인해서 편안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동료가 되겠습니다. 라고 썼죠. 그래서 내가 실습 때 경험을 갖고 뇌파 검사를 충실히 잘했던 구체적 경험을 갖고 이야기하다 보니 학창 시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경험과 전문성을 좀 더 보일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이제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 항목만 좀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원 동기의 질문 의도는 여러분 이렇습니다. 지원자가 이 회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지원자가 다른 회사가 아닌 이 회사를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지원자가 이 직무를 왜 선택하고자 하며 얼마나 이 직무에 대해서 관심과 해보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지. 다시 말하면 지원하는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해보려는 여러분의 의지, 왜 내가 이 일을 정말 해보고 싶은지의 그 뜻을 지원 동기에다 써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그리고 회사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분 여러 가지 병원이나 기관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왜 이 병원, 내가 왜 이 기관이면 좋겠는지를 써주셔도 굉장히 좋은 지원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입사 후 포부의 예는 이렇습니다. 입사 후에 어떤 노력을 하고자 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할 거고 그 계획은 뭔지. 자, 입사 후 포부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성실히 이 한 몸 다 바쳐 뼈를 묻겠습니다. 뭐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내가 입사 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의 계획을 듣고 싶은 기업의 입장과 다른 겁니다. 그래서 포부는 가급적이면 구체적으로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작성 방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작성 방향 같은 경우에 지원 동기는 자신이 회사를 지원하는 명확한 이유를 좀 설명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회사의 규모가 크지 않고 정보가 많지 않아서 회사를 선택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면요, 여러분이 왜 이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지를 설명하셔도 굉장히 좋아요. 꼭 회사를 선택하는 이유만 쓰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직무를 선택하는 이유, 이 직무를 어떻게 잘 수행해 나갈 것인지 여러분이 그 계획을 작성하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입사 후 포부 같은 경우는 자신이 입사 후에 지키고자 하는 약속을 업무 차원에서의 약속, 회사 차원에서의 약속 다 해주셔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2학년 때, 치위생 쪽이죠. 제가 2학년 때 실습했던 병원에서 치과 위생사로서 업무, 환자 대응, 진료 보조적인 측면에서 뛰어난 실력을 가지신 선생님들을 많이 보게 되었고 그분들을 롤모델로 삼게 됐습니다. 선생님께 궁금한 사항들을 질문하고 가까워졌는데 여러 가지 대화를 하던 중에서 선생님께서 플랜트 치과가 8년 동안 본인이 거기서 근무를 했는데 제게도 플랜트 치과를 추천해 주셔서 저는 그때서부터 이 플랜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실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플랜트 치과는 환자 중심의 치료를 실천하고 사전 예방 조치를 통해서 환자의 구강 건강에 기여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걸로도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 역시 치위생사로서 환자의 눈높이에서 환자를 따뜻하게 모시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때 예방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플랜트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원하는 병원에 맞춰서 나의 지원하는 이유를 설명하시는 자소서의 지원 동기도 좋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물리치료 쪽에서의 지원 동기입니다. 제가 귀병원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학교 선배님들께서 다빈치 병원 치료사로서 열심히 공부하고 환자를 치료할 때 진정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각자의 신념을 바탕으로 발전적으로 변화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귀병원이 정신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치료사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는 병원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둘째, 다빈치 병원의 미션과 비전이 저를 이끌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동기를 아주 명확하게 쓰죠. 신뢰를 바탕으로 환자와 소통하며 치유, 사랑,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여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모토가 환자를 우선시한다라는 이런 삶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길 바란다는 측면에서 저의 목표에도 잘 맞아서 내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빈치 병원과 함께 성장해 나가면서 미래를 이끌어가는 다빈치 병원의 핵심 인재가 되겠습니다. 이 또한 이제 병원을 중심으로 자기의 지원 동기를 쓰셨습니다. 지원 동기는 기업으로 쓰셔도 되고요. 여러분이 지원하는 직무를 왜 선택했는지로 쓰셔도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입사 후 포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기존에 여러분이 썼던 입사 후 포부와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이 방식을 보고 여러분의 것으로 한번 바꿔서 써보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제가 이 병원에 입사하게 된다면 미래를 선도하여 세계 리더가 되는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튼튼한 기둥이 될 것입니다. 첫째,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약속!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방식으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임상병리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문과 결합해서 획기적이고 새로운 치료법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식을 넓혀나가겠습니다. 둘째, 환자를 위해 최고의 진료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환자가 첫 번째로 오고 싶은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직에 협력하고 좋은 분위기의 근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병원의 윤활유가 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내가 어떤 식으로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제가 귀병원에 입사하게 된다면 다음에 3가지 약속을 실천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첫째, 성실함을 바탕으로 맡은 일을 완벽히 처리하고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받도록 하는 인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 둘째,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지식들을 공부하여 환자들에게 최적의 의료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발전하겠습니다. 셋째, 동료들과 협력하며 최상의 시너지를 내어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귀병원의 든든한 인재로 대체 불가능한 인재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라는 방식으로 쓰시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 파트 1에서는 자기소개서가 어떤 목적인지 자기소개의 항목의 취지별로 그 취지에 맞게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직무 역량 키워드를 갖고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